탕! 주먹이 얼굴을 강타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30대 여성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여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칵. 남편의 팔이 기묘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려줄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강유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찬장을 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유진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3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남편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야겠다. 유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몇 년을 해도 제대로 못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면 더 혼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긴. 그냥 먹어. 맛없어도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집어들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이 없으면 앉을 수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38세의 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커피는? 민석의 질문에 유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내오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민석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느려서야. 회사 늦겠네. 죄송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7시 30분, 5살 딸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서아만이 유진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서아 잘 잤어? 응. 엄마는? 엄마도 잘 잤어.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도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남편이 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 먹자, 서아야. 유진이 딸에게 밥을 먹이는 동안 시어머니가 찬소리를 했습니다. 애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안아주기만 하면 버릇 없어져.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길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외출한 후 유진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서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끝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신우이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라는 이유로 유진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언니, 물 좀 가져와. 신우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말했습니다. 네. 유진이 물을 가져다 주자 신우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물 달라니까. 죄송합니다. 유진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1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없어 보이는데. 민석이 반찬을 집어들며 불평했습니다. 맛없으면 먹지 마.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퇴근 후에 또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오늘 뭐 했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일 했어요. 집안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주제에.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폭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민석이 유진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유진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자고 있는 방에서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대답을 안 해? 이게? 민석의 손이 유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유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유진은 참았습니다. 반항하면 더 심하게 맞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서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깬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손을 놓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아직 폭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몸으로 서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을 다시 재우고 나서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딸 서아 때문에 이 지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이혼하면 딸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은 서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군부대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훈련복을 입은 군인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18년 봄 대전의 한 군부대였습니다. 당시 28세였던 강유진은 육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707특수임무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강 대위 준비됐나?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복 위에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 제압 훈련 시작한다. 신호와 함께 유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첫 번째 가상적을 3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순식간이었습니다. 15초 만에 5명의 목표물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훌륭하다, 강대위. 역시 우리 부대 최고야. 교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동료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시 유진은 여군으로는 최초로 특공조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격투기 5단 사격 특급, 폭발물 처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대원들도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저녁 훈련이 끝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강해?
후배 여군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이지 뭐. 계속하다 보면 돼. 아니야. 넌 타고난 거야. 진짜 전설이 될 것 같아. 동료의 말에 유진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여름 중요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 관련 임무였기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팀이 투입됐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배 대원이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대위님. 후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같이 나간다. 유진은 후배를 업고 철수했습니다. 80kg이 넘는 남자 대원을 업고 2km를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의 무릎과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수술해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거예요. 유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특수부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유진은 전역했습니다. 29세의 나이였습니다. 부대 동료들이 전송식을 열어줬습니다. 강대위, 아니 유진아. 넌 우리 부대 자랑이야. 상관이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잊지 않을게요. 전역 후 유진은 방황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반인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팅에서 박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은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유진의 과거를 알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멋있는데? 특수부대라니. 민석의 말에 유진은 안도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해야 해. 밖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도 마. 시어머니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마. 창피하니까. 민석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후 딸 서아가 태어났습니다. 유진에게는 기쁜 일이었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못 낳다니. 쓸모없네. 시어머니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은 잊혔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유진은 작은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서아가 돌이 지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석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유진을 때렸습니다. 유진은 그때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을 제압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혼하면 서아를 어떻게 하지? 양육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유진은 두려웠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집도 없는 자신이 딸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폭력은 일상이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체육관이 보였습니다. 격투기 도장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땀 흘리며 샌드백을 치고 싶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시 며느리 강유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수부대 강유진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은? 민석의 물음에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금방 차릴게요. 유진이 식탁을 준비하는 동안 민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군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군대 이야기네. 지겹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밥 먹자. 민석의 목소리에 유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곧 다시 깨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유진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외출했고 민석도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서아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드물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던 중 침대 아래에서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주워들었습니다. 봉투가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유진 친정재산 목록.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유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채, 시가 15억. 경기도 평택 토지 3,000평, 시가 5억. 합계 20억 원.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유진에게도 재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강유진과 박민석 결혼 성사. 2023년 5월 강유진 아버지 건강 악화 유도. 2025년 상속 전 유진과 이혼 추진. 재산은 손녀 서아 명의로 확보. 유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유진은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댁은 처음부터 유진의 친정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딸 서아도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유진 아버지 당뇨병 있음. 약물로 악화 가능. 담당 주치의 매수 완료.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나빠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간 당한 폭력과 모욕이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시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 폭력으로 길을 꺾어 놓으면 이혼 시 양육권 포기할 것. 서아를 인질로 삼으면 재산 포기 각서도 받을 수 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 유진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버지 어떠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단다.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원인을 못 찾겠대. 유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약 먹지 마시게 하세요. 왜? 무슨 일이니? 유진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 말 믿고 다른 병원 가세요. 꼭이요. 알았어.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놨습니다. 시댁이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유진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그리고 서한은 어떻게 지킬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멍하니 앉아 있어? 점심 준비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은 달리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유진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선이 있어. 나한테 하는 건 참아도 가족은 안 돼. 점심을 준비하면서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며?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알겠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인데. 네. 병원 치료받고 계세요. 그래.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뭐.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투에 유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뭘 봐? 민석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당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날 밤 유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범죄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을 보며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말이야. 유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 강유진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은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 안 곳곳을 조사했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추가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재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먼지가 쌓여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서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재는 들어오지 마.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요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4시 유진은 서아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딸은 오늘도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서아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서아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무섭잖아. 서아의 대답에 유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5살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서아는 유진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무섭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버릇없이.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서아를 뒤로 가렸습니다. 아이가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방에 데려갈게요. 피곤하긴. 그냥 버릇없는 거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됐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유진은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향한 비난은 달랐습니다. 서아는 아무 잘못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보호? 내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보호해. 맞고 사는 주제에. 그 말에 유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진은 서아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서아를 재운 후 유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밥은? 민석의 물음에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차릴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있었던 일을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와이프가 나한테 대들었어. 민석이 유진을 쏘아봤습니다. 뭐? 아니에요. 그냥 서아를 보호하려고. 보호? 애를 버릇없게 키워놓고?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는 잘못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유진도 일어섰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진은 맞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 서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소리에 깬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렸습니다. 딸 앞에서는 아직 폭력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서아가 유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방에 들어가라니까. 아야. 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세게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손 놔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아 손에서 손 떼라고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너 지금. 민석이 유진의 어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몸을 돌리자
민석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유진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 비켜요. 뭐? 비키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석은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너 오늘 어디 이상한 데라도 갔나? 이상한 건 당신들이에요. 유진이 민석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아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무서워. 서아가 울먹였습니다. 안 무서워. 엄마가 여기 있잖아. 유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아가 잠들 때까지 토닥여줬습니다. 딸이 잠든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년간 억눌러온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특수부 대원의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 민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안 열어. 이 문 부술 거야. 민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내일 보자. 민석의 협박 섞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내일 전화할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야? 유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유진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해. 서아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아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딸을 친정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가? 식탁에 앉아있던 민석이 물었습니다. 서아 친정에 보내려고요. 왜? 며칠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셔서. 민석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안에 데려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내 말 들었어? 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서아 왔네. 우리 손녀. 엄마, 며칠만 서아 좀 봐주세요. 무슨 일이니? 유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곧 정리할 일이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아, 혹시 민석이가 또?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할 거예요. 유진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서아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엄마 곧 올게. 엄마는 중요한 일하고 와야 해. 우리 서아 지키는 일. 서아는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조심해.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친정에 있어요. 내가 오늘 데려오라고 했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있다 올 거예요. 뭐?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민석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마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대체 뭐야?
민석의 손이 유진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유진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뭐? 놓으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민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진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60대 후반으로 평소 집에 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애를 친정에 보내놓고. 민석이 불평했습니다. 뭐, 허락도 없이?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만 있다 온다고 했잖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며칠? 안 돼. 당장 데려와. 시아버지의 명령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간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당장 데려오라고. 안 돼요. 서아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안전? 여기가 안전하지.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유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들의 계획.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시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정 재산 노리고 저랑 결혼시킨 것. 아버지 건강 악화시킨 것. 다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침대 밑에 숨겨놓은 서류 봤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계획서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 이 여자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에 전송돼요. 이건 유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을 견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우릴 협박하는 거야? 민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자기 방어예요. 민석이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유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민석의 주먹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 민석의 주먹을 완전히 멈춰 세운 것이었습니다. 뭐?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안 참아.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야, 손 놔. 민석이 다른 손으로 유진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몸을 살짝 틀자 민석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3년간 참았어요. 당신한테 맞으면서도. 유진이 민석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악! 민석의 비명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야! 시아버지가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민석을 놓고 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을 잡아 가볍게 꺾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유진. 707 특수임무대대 전역. 여군 최초 특공조장. 격투기 5단.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준 거예요. 당신들을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서아 때문에 참았어요. 유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뒤에서 꽃병을 들고 유진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를 뻗어 신우이의 발을 걸었습니다. 쿵. 신우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져요. 특수부대 훈련받았거든요. 유진은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룰을 정할게요. 뭐?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 친정 아버지한테서 손 떼세요. 둘째, 이혼해요. 셋째, 서아는 제가 키워요. 불가능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 증거 전부 경찰에 넘길 거예요. 상해, 협박, 사기, 살인 미수까지. 유진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당신 보험금 사기단 두목이죠? 그것도 다 알아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특수부대 시절 인맥이 있거든요.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유진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바보로 본 게 실수예요. 순진한 게 아니라 참았던 거예요. 거실에는 유진만 서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의 억압이 순식간에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이혼 서류 준비해 오세요. 유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민석이 물었습니다. 호텔이요. 여기는 이제 제 집이 아니니까.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파트. 사실은 제 친정 재산이에요. 임대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은 당당하게 문을 나섰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틀 후 유진은 특수부대 시절 동료인 김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역 후 민간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김중사는 유진의 희미한 멍 자국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하기 길어. 일단 이것 좀 봐줘. 유진은 시댁에서 찍어온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중사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계획서잖아. 그리고 이건 박진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맞아. 내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유진아, 너 혹시... 김중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간 당했어.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유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 박진수라는 사람, 내가 조사해 볼게. 며칠만 시간 줘. 고마워. 그리고 유진아, 너 괜찮아? 3년간. 김중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 나로 돌아왔으니까.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후 김중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아, 만나자. 지금 당장.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진은 급히 만남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김중사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거 봐. 내 시아버지 박진수 생각보다 훨씬 큰 인물이야. 유진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금 사기단 두목 박진수. 조직원 15명. 지난 10년간 사기 금액 총 300억 원.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어? 특수부대 시절 인맥이 있잖아. 경찰청에 아는 형님한테 물어봤지. 김중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법은 이래. 건강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가짜 병력을 만들어. 그리고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지. 나중에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는 거야. 유진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
김중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경우도 5건이나 돼.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뭐?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인이란 얘기야. 물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입건은 안 됐지만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3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김중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타깃이었어. 건강 악화시켜서 거액의 보험금 타내려던 거야. 유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어. 담당 주치의도 매수했더라고. 그 의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부 고발했대. 김중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각 노인 당뇨약에 다른 성분 섞어. 천천히 악화되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파일들 경찰에 넘겨도 돼? 김중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넘겨야 해. 알았어. 내가 아는 형님한테 직접 전달할게. 고마워, 정말. 유진은 김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이상하게 이 병원 오니까 약이 잘 듣더라.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은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댁의 폭력, 재산을 노린 음모, 아버지를 해치려 한 계획까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았구나. 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낼 거예요. 유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줄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이틀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강남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 5대가 도착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와 강력계 형사들이었습니다. 박진수 씨 계십니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아버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경찰은 시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수의 조직원들도 일제히 검거됐습니다. 15명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오전 10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10년간 300억 원대 보험 사기 조직 일망타진. 두목 박진수 등 15명 검거. 유진은 친정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잘했어, 유진아.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후 2시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거 내가 한 거지?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경찰에 넘긴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아버지가 감옥 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선처를 부탁해줘. 민석이 애원했습니다. 3년간 저한테 한 짓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건 나는 몰랐어.
몰랐어도 공범이에요. 당신도 곧 조사받을 거예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김중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아, 내 남편 박민석도 오늘 소환됐대. 아버지 범죄 방조 혐의로.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입건될 거래. 증거가 명확하거든.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 끝나가는구나. 흥, 내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그날 밤 유진은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흥,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혔어. 다행이다. 서아가 엄마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3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이었습니다.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석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되고 어머니도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박민석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은 3년간 청구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기 진단서와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유진이 몰래 찍어둔 멍자국 사진들과 병원 진단서들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폭행이네요. 저는 술 때문에. 민석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부모는 현재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일가는 청구인의 친정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피청구인 양육권을 포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대신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합니다. 3년간의 가정폭력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5억? 민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렇다면 법원 판결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될 텐데요. 변호사의 말에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다음 조정 날짜를 정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민석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유진은 차갑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같은 시기 형사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었습니다. 박진수와 그의 조직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10년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00억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인 출석하십시오. 판사의 명령에 한 남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진수에게 매수됐던 의사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환자들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의사의 증언에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강모 씨의 경우 당뇨약에 다른 성분을 섞어 건강을 악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조직원들, 피해자 가족들, 보험회사 관계자들, 모든 증언이 박진수에게 불리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직원들도 각각 5년에서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유진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중사가 옆에 왔습니다. 끝났네. 흥. 드디어 끝났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살아야지. 서아랑 함께.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 1. 특수부대 시절 배운 걸 살려서 여성 호신술 도장을 열까 해. 김중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 같은 사람이 가르쳐주면 든든하겠다. 유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서아가 새 방을 돌아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그치?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서아가 방방 뛰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특수부대 동료들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유진아, 축하해. 고마워, 다들. 그날 저녁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아, 넌 정말 강해.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참았던 거야. 서아 때문에. 이제 안 참아도 되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야. 유진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동료들이 돌아가고 서아를 재운 후 유진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새 아파트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민석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아 잘 키워줘. 행복해. 유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이사 잘 끝났어. 다행이다. 아빠도 많이 좋아지셨어. 그게 다행이에요. 내일 서아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유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의 악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2층이었습니다. 유진은 새로 오픈한 호신술 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유진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뻐. 서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치?
엄마가 열심히 준비했어. 유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 유진의 이야기가 보도된 후 그녀는 유명해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반격한 전직 특수부대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왔는데요. 3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뉴스 보고 용기가 났어요.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기선 안전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유진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총 20명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유진이 수강생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예요. 그리고 이제 전사가 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배워볼게요. 유진이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으면 이렇게. 유진이 손목을 빠르게 돌려 빠져나오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와! 수강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10년간 맞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유진이 여성을 꼭 안아줬습니다. 저녁에 도장 문을 닫고 유진은 서아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응. 엄마 일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 유진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자주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 첫날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행이다.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줘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럴게요, 아빠. 식사 후 유진은 서아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 수 있어? 당연하지. 서아는 엄마보다 더 강해질 거야. 정말? 응. 하지만 강하다는 건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알았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를 재우고 유진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김중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뉴스 봤어. 내 도장 나오더라. 자랑스럽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 대위님, 아니 관장님, 축하해요. 우리의 자랑.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유진은 하나하나 답장하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도장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수강생이 50명으로 늘었고 대기자도 많았습니다. 유진은 강사를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역시 군대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수강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도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강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유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40대 남성이 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관장이요? 네. 내 와이프 여기 못 오게 해요. 왜요?
집안일도 안 하고 여기만 온다고요. 유진은 남자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자기 방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지. 여자가 무슨 싸움을 배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사유지예요. 나가주세요. 뭐? 내가 왜?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시는 건 불법이에요.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당신이 뭔데? 저는 이곳 관장이고 전직 707 특수부대원이에요. 유진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제가 직접 제지할 수도 있어요. 원하세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남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좋아요. 가겠어요. 남자가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유진은 안으로 들어가 수강생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다니세요.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수강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3개월 후 유진의 도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호신술 센터가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강유진 관장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3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죠.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해요. 지금 힘든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유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변화는 당신이 결심하는 순간 시작돼요. 방송이 나간 후 도장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6개월 후 유진은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더 큰 공간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특수부대 동료들, 친정 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수강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테이프를 끊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도 엄마 옆에서 함께 박수 쳤습니다. 저녁에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유진아, 정말 대단해. 김중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거야. 유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유진은 서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서아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도 서아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잘 견뎠어, 나.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내일도 도장에서 새로운 수강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나눌 것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빛이 됐습니다. 3년간의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